아, 여러분들 봉준이 형 진짜 아프다잖아. 아픈 사람한테 왜 그래. 무튼 4, 5세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크롤 실험. 개인적으로 저도 만약에 이런 실험이 있다면은, 이런 실험을 이제 현대에 한다면은 저는 참여해보고 싶네요. 참관해가지고 같이 보고, 그리고 뭐 아니면 제가 이제 피실험자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하네요.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영상은 조금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요 영상은 이것도 실화인데 실제 필리핀에서 있었던 납치 사건인데요. 이 납치범의 실제 통화 영상입니다. 요 실제 통화 영상. 요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1년 11월에 일어났던 통화 영상입니다. 2007년 7월 9일 안양환전소에서 강도살인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해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최소 4건 이상의 납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이 전화가 예. 아들님이 전화는 그래 하세요. 저도 비싼 외국 대학에 들어가면서 전화하기 싫으니까요. 예. 예, 이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될 겁니다. 어머님이 싫어하고 하시면 예. 그 이상 전화 안 합니다. 아니, 싫은 게 어딨어요. 나는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예. 여보세요? 저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어머니 돈을 붙였는데, 그냥 그냥 안 내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석근이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예. 마지막에 확인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석근이가 어머님한테 전화했었죠. 그래갖고 비행기 표값 100만 원 좀 보내달라 했죠. 근데 어머님이 안 보내주죠. 예. 네, 맞죠. 그러면 대충 아시겠죠? 예. 이모님이랑. 진짜 빈말이 아닌데, 빈말이 아닌 걸 아는데,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어디로 오라, 이렇게 해야지 돈을 갖고 가던지, 찾으러 가던지,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왜 죽어요? 뼈라도 찾아갔어요, 뼈. 아니, 뭐 이 뒤에 영상은 이런 식으로 통화가 이어지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납치범이 말이 계속 달라지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필리핀에서 이제 뭐 어학연수인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가셨다가 이런 식으로 협박 전화를 하게 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특히나 좀 치안이 안 좋은 국가들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필리핀 여행을 많이 가는데 필리핀이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필리핀은 총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되게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고, 그리고 동남아 지역을 놀러 가실 때 그런 사고가 많더라고요. 동남아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나라 깡패들이 많이 있대. 거기 동남아 지역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폭 활동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해외에 가서 이런 식으로 뭐 불법 범죄라든지 뭐 마약 이런 것들을 범죄를 일으키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가셨을 때 밤에 정말 조심하시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절대 마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처음 동남아 여행 간 게 이제 봉준이 형, 철구 형이랑 갔던 푸켓인데, 그때 무슨 깡으로 혼자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태국 푸켓의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처럼 그 물총 축제하고 이제 막 그런 명절 같은 날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북적북적하고 새벽에도 그렇고 막 그래갖고 혼자 돌아다녀도 별로 무섭진 않았어.
그쵸. 전설의 마리화나. 그 담배를 이제 클럽 앞에서 담배를 어떤 그 현지인이 바꿔 피제. 내가 그때 담배 한창 필 때라 에세 체인지 들고 있었는데, 에세 체인지 맞나 그때 들고 있었던 게? 에세 체인지 맞을 거예요. 그거 들고 있었는데 이제 딱 자기 거랑 바꿔 피제 그거 한국 담배냐고 하고 그 사람이 딱 담배를 줬어. 생긴 거는 약간 말보루처럼 생겼어요. 색깔도 그렇고. 그래갖고 딱 하고 나도 알겠다고 딱 내 거 주고 이제 갖다 필라는데 향이 막 씨발 팍 쏘는 향이 나. 막 엄청 향신료 같은 향이 나길래 뭐지 하고 이거 뭔데 무슨 담배 이름이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담배 아니라고. No, she got it. No. 그럼 what's the name? 뭐 이렇게 하니까 마리화나. 마리화나. 기분 좋다고 이렇게 퍽 하면 해보라고. 기분 개 좋아진다고. 오 수벌 그거 보자마자 그래갖고 땡큐 하고 가자마자 바로 틱 버렸어요. 그 옆에 쓰레기 버린 그 봉다리 있는 데다가 바로 그냥 삑. 아니 폈으면은 나는 여기 없겠지 형들. 폈으면은 뭐 저기 뭐 다른 데 가 있겠지. 폈으면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이게 생각 없이 봐봐. 그냥 놀러 갔다가 외국에 흡연하시는 분들 흔하잖아. 그냥 그 외국 담배도 궁금하기도 하고 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냥 클럽 앞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외국인이 나한테 뭐 서글서글 말도 걸어주기도 하고 이제 담배 바깥 피자니까 당연히 흔쾌히 예스 하고 딱 물고 찍 하고 푹 폈으면 난 여기 없었어 씨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흡연자분들 가서 이제 담배 물어봐. 이런 일이 흔히 있어. 근데 이제 그런데 가면은 동남아 가면은 막 그 표시 있죠. 이파리 표시 있고 흔히 볼 수 있어.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이거 사가라고 하면서 막 흔히 볼 수 있어. 위험해. 흔히 접할 수 있어갖고 위험해. 자, 맛이 어땠냐고. 안 펴봐서 모르겠는데 향은 어땠냐면은 향이 엄청 진해요. 마치 그 태국 음식에 들어가는 그 고수풀 맨키로 톡 쏘는 향이 있잖아. 뭔가 이렇게 팍 하면서 이렇게 맨솔 같기도 하고 맨솔의 그 싸한 느낌 같기도 하고 엄청 진한 향신료 같은 향이 납니다. 쑥 냄새랑은 달라요. 쑥 냄새는 이렇게 좀 깔리는 냄새라면은 맨솔 같은 향이야. 이렇게 팍 퍼지는 그런 향이에요. 처음 만든 향이에요. 처음 만든 향. 약간 비슷한 향으로 약간 향신료 향 같아. 맡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내 손에 쥐고 내 입에 이렇게 갖다 물었으니까 알지. 불 붙였으면 끝났겠지. 지금 갖다 물었다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다음에 피니까 갖다 물고 냄새가 왜 이래? 하면서 이거 무슨 담배요? 물어봤는데 그거 담배 아니야. 그거 펴봐 기분 좋아져. 그 마리화나야.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알지. 신고를 일단 완료한다고? 그 입에 문다고 그게 뭐 마약 한 거냐? 그 뒤로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갖고 내가 아나스타샤 하면서 이제 내가 갔겠지. 중독되거나 했겠지. 바로 갖다 버리고 담배 피러 왔어요.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 그만하시고요. 이제 뭐 공포 이야기 또 보자고요. 1977년 영국 ITN 방송 중에 6분간 들린 외계인의 목소리, 요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도에 일어난 ITN 방송 중 6분간 들린 외계인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일본쯤부터 제대로 된 그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 번역본이 나와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잡음이 끼기 시작하고
에쉬타 은하 사령부의 대변인 브릴론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The Rhodesian nationalist leader, Bishop Abel Muzorewa, has accepted Mr. Smith's offer to negotiate an internal settlement based on one man, one vote. But, he says, there are conditions. These include stopping the execution of all captured prisoners of war, allowing European state negotiations. 디징 소리 들리시죠? In Australia, Mr. Kerry Packett's cricketers are still pleading for yesterday's High Court decision, which lifts the ban on them playing a test match in Africa. This is the voice of Allah, representative of the Ashtar Galactic Command, speaking to you. For many years, 에시타 은하 사령부인 대변인 브릴론이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하늘에서 빛나는 우리를 보아왔습니다. 이 행성 지구에 존재했던 당신들의 형제들과 자매들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현명함을 가지고 지금 당신들에게 평화적으로 얘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구 인류와 당신들 세계의 운명을 경고해 주려고 왔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을 위협하고 당신들 지구 주변의 다른 행성들까지 위협하는 재앙들을 피할 방도를 다른 이웃들과 서로 연락하여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내용인즉 새로운 물병자리 시대로 들어갈 때 모두가 겪게 되는 거대한 각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행성 물병자의 새 시대를 지나는 이때에 당신들 지구 인류가 대각성 운동에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뉴 에이지는 당신들 인류의 위대한 평화와 발전의 시기가 될 수 있지만 당신들 통치자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악한 힘에 지배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당신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악한 무기들은 사라져야만 하고 분쟁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만약 무기를 포기하면 당신들 인류는 진화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대충 요런 내용입니다. 끝에는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사는 대지를 떠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주의 사랑과 진실이 충만하기를. 이후에는 리포터의 사과 방송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요 내용을 보자 하면은 새로운 시대로 이 같은 은하계에 있는 외계인이 경고 문구로다가 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뭔데 이거 잘 보면은 뭐 무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약간 좀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예, 얘네들인데 외계인인데 뭐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서 너희들도 참여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영화 포스카인드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다뤘다고 하네요. 자, 1977년 11월 26일 오후 5시 10분 영국 남부지방 ITN TV 뉴스를 시청하던 시민들은 뜻밖의 정체불명의 방송 담화문을 들었다. 당시 TV에서 방영한 뉴스 화면은 그대로 방출이 되었으나 소리는 뉴스캐스터의 음성이 아닌 자신을 애슈터 은하계 본부 대표 브릴리온이라는 이름에 소개하는 이상한 기계음이었고 그의 담화 내용은 지구 행성에 사는 인류가 계속 그릇된 방법으로 살면은 미래의 대참사가 발생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이한 경고 메시지 였다고 합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실제 외계의 방송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제 영국에서 일어난 실화라는 것입니다. 위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 앵커가 방송사고에 대해 사과 방송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텍스트 투 스피치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당시 기술로서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게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 이 방송 이후로 영국 각지에서 애쉬터 종교가 생겨났으며 한국에도 극소수지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사고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주목할 것은 이 방송이 실제 외계에서 온 방송이냐 아니면 정부나 비밀단체들이 정치적 목적 혹은 군사적 목적으로 여론 조작, 민심 교란하기 위해 쓰여진 인위적인 방송이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 비슷한 웹툰에 현재 지금 나오고 있죠. 네이버 웹툰에 아도나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그 아도나이 웹툰이 그 외계인을 믿는, 외계인이 이제 강림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믿는 종교 단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이랑 비슷해요. 뭐 그런 웹툰도 있다는 점. 주라차 하는 게 있어요. 공포 웹툰. 주라차 하는 거 있어. 아도나이. 이 짤들과 영상은 보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음성만 이제 여기서 따온 거라. 이 리포터의 사과 방송 있었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시 기술로서는 이렇게, 지금에서는 저런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기술력이 있는데, 당시 기술로서는 저런 식으로 음성 조작이라든지 기술을 한다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음성 조작을 하고 이제 해킹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미스테리한 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1977년이니까 여러분들,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했을 때 지금에서는 너무나 쉽고 누구나 이거 이제 뭐 좀 배우면은 할 수 있는 음성 조작인데, 이때 당시에 기술력으로는 힘들었다는 점, 뭐 그리고 내용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밀어봤을 때 과연 진짜 외계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런 경고성으로다가 알려준 착한 문명, 외계 문명이 있다면 이미 협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썰입니다. 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썰입니다. 완벽한 사주팔자를 가진 여자. 사주 보신 분들 계세요? 사주 역학, 뭐 이 철학관 같은 데다 아니면은 저 이제 뭐 사주 보는 데 많잖아. 사주팔자 이런 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사주팔자. 본인의 사주가 어떻게 뜬지 본인이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이 사주 쪽으로다가 본인이 어떻고, 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줘. 뭐 불을 띠고 있고 물이 있고, 뭐 화수 목금 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속성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담고, 이렇게 풀이 해석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사주에 관한 풀이가 되는데, 그 저도 이제 사주팔자를 뭐 여러 군데서 한번 보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하고, 옛날에 민국이 형이랑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이 사주팔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 썰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썰 이야기. 자, 글이 길지는 않아요. 내 친구와 나는 우연히 동네 구석에 있는 사주 보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서로의 생일과 태어난 시를 말하고 사주를 보았다. 그런데 친구의 사주를 보던 역술인이 갑자기 얼굴이 상기된 채 말했다. 20년간 본 사주 중에 이렇게 완벽한 사주는 없었어 라고 말을 하며 정신이 나간 듯 중얼거리기만 했다. 뭔가 두려운 기분을 느낀 우리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일주 후에 우리는 설마 하는 생각에 용하다는 다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사주를 보던 점장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절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사주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겐 이런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자 행운입니다 라며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친구와 내가 서둘러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는 그 점장이가 따라 나와 고개를 숙이며 친구에게 말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제가 너무 고마워서 차비라도 쓰시라고 넣었습니다 라며 흰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니 10만원이 들어있었고, 우리는 땡 잡았다고 깔깔대며 시장에 내려 그 돈으로 맛있는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요. 이틀 후에 갑작스런 소식에 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사주라는 그 아이가 왜? 난 한참을 울었고, 한 달이 지나 어느 날 문득 점집을 지나다가 지난 일을 생각나서 점집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내 사주 대신 친구의 사주를 내밀었습니다. 점장이는 이내 놀란 얼굴을 하고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사주구나. 그 말을 들은 나는 웃음이 나왔고, 저기요, 이건 제 친구 사주인데요, 걘 이미 사고로 죽었어요. 뭐가 하늘이 내려줘요? 라고 말하면서 한껏 비웃어줬습니다. 그러자 점장이가 무섭게 눈을 뜨고 나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길래 그 사주를 팔지 말았어야지. 난 순간 정신이 멍해졌고, 그렇다면 그 10만원이 친구를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다가 꿈 파는 이야기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그 이야기라고 그거는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해봤어요. 어렸을 때 나는 돼지 꿈이나 이런 거 꾸면 엄마한테 용돈 받고 팔아가지고 그 꿈을 엄마가 대신 복권 사러 가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본 경험이 있는데 엄청 위험한 거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이런 쪽에서는 엄청 위험한 행위라고 합니다. 절대 뭐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을 파는 행위 자체를 엔간에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어떤 꿈인지는 솔직히 해석에 따라 다 다르잖아. 그리고 꿈을 어떻게 파냐고? 그냥 그 행위 있어. 이렇게 꿈 판다고 그냥 돈을 받으면 돼. 내 꿈 너 줄게 하고 그래 돈 줘 해갖고 돈 받는 그게 꿈 파는 거야. 말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꿈을 파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무당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를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어떤 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어떤 꿈인지, 그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대. 내가 만약에 가다가 돼지를 만나서 꿈에 돼지 나오면 좋은 꿈이잖아. 근데 돼지가 사람 말을 하면서 어떤 경고 문구를 해. 그럼 이게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그리고 돼지가 끝에 머리가 터져 죽어. 이게 좋은 꿈이야 나쁜 꿈이야 여러분들은? 돼지가 나와서 나한테 사람 말로 말을 걸고 나중에 머리가 터져 죽는다고. 이게 좋은 꿈이야 나쁜 꿈이야? 이거 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뭐 물어보고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거 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뭐 정확한 뜻풀이가 안 된대요. 꿈 자체가. 그래서 꿈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다고 하네요. 역술인들은. 꿈에서 피 보면 좋은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얘기들 많아요. 꿈에서 뭐 꿈은 반대고 뭐 꿈에서 뭐 나오면 좋은 거고 이빨 빠지는 꿈은 위험한 거고 윗니면은 뭐 가족 친지 뭐 아랫니면은 친구들 뭐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다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긴 한데 좀 이렇게 왜곡된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 고지고대로 이렇게 듣고 할 수는 없지만 꿈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엄청 이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해갖고 뭐 저 그 위로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약간 문화같이 그런 식으로 꿈을 사고 파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엔간하면은 안 좋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꿈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꾼 꿈이 내 생각으로는 되게 좋겠지 했는데 그걸 팔았다가 뭐 주변 사람들한테 꿈을 팔았다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몰라도 안 좋게 됐다 그러면은 평생 그걸 찝찝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하늘이 내려준 완벽한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친구였는데 무당의 술수에 넘어가서 그 사주를 무당에게 판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돈을 받고 이 역술인들한테는 돈을 받거나 뭔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무당강 이런데 신점 같은 거 보러 가면은 돈을 복비를 내잖아. 복비 그거를 직접 안 줘요.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직접 무당의 주머니 속에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재단이 있는데 거기다 올려놓고 갑니다.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가고 돈 쳐다도 안 봐. 왜 그러냐면 재수 없어진대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안 좋대. 그냥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는데 안 좋대. 이 돈을 이렇게 올려놓고 가요. 이렇게 싹 올려놓고 아니면은 그 앞에 따로 사람이 있어. 그 무당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하거나 직접적으로 무당한테 막 이렇게 찔러주고 이런 걸 잘 안 해. 만약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그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무당집. 맞아. 그리고 돈 받는 시간과 안 받는 시간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뭐 신기한 게 많아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 잘 안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한 번쯤은 볼만하다. 그리고 자기가 겁이 많고 나는 그런 안 좋은 얘기 같은 거 혹시나 들으면은 계속 그런 게 신경 쓰이고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런 스타일이다. 절대 점 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 점 보는 순간 머릿속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막 다른 데 점 보러 다니고 좋은 소리 나올 때까지 점 보러 다니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멘탈 약하신 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타로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타로는 뭐 제가 하루에 타로 3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날 다 다르게 나와갖고 타로는 좀 잘 모르겠어.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그날 뭐 씨발 어떤 데는 무슨 이 카드를 뽑았는데 뭐 어떻다고 하고 이 카드 뽑았는데 어떻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우리 두 얼굴 주임님 펩시게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공포 컨텐츠 진행할 때는 이 전자여성을 좀 꺼놓는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두 얼굴 주임님 펩시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주임님 키뷰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로 봤는데 7, 8월쯤 나랑 여친이랑 헤어진다 했는데 8월에 헤어졌다고? 그런 신기한 경우 많아. 저도 이거 방송에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민국이 형이랑 보러 갔던 여기 우리 동네였어. 이사 오기 전에는 여기 다른 동네였는데 이제 이사 와서 우리 동네에 저 수영망미 그 치안센터 있는 쪽이 있거든. 저 수영 사적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근처 좀 넘어가면 아파트 신축 올라간 거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주택단지 1층에서 무당을 보시던 젊은까지는 아니고 비교적 젊은 30대 중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아주머니 무당이셨는데 그분한테 민구 형이랑 같이 점을 보러 갔었어요. 준이 형도 아마 따로 간 걸로 알고 있어. 그분이 되게 그때 당시에 이제 신기가 바짝 올랐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짝 올라가지고 점을 잘 본다고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민국이 형이랑 거기서 했던 얘기들이 진짜 잘 맞았어. 그 전에 뭐 엑소시스트에도 출연한 할머니 무당이라든지 뭐 그런데도 이제 민국이 형, 준이 형이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것보다 더 세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태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집 가면은 나는 항상 이렇게 봤거든.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눈도 안 깜빡였어. 일부러 나의 속을 못 읽게 무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나 표정은 보통 이제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표정이나 말하는 어투, 어휘, 자주 다용하는 어휘, 제스처 이런 거를 보고 성격을 유추하고 약간 이제 눈빛을 보면서 이런 성격일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런 것일 것이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일부러 눈을 이렇게 무표정으로 개 째려보면서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점을 봤어. 슥 보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분은 되게 태연하게 그냥 이제 사주풀이 그 책 같은 거 이렇게 안경 끼시고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 사주는 뭐 어떻고 가장 인상 깊게 얘기했던 게 뭐 얼마쯤에 이제 여자를 만나는데 결혼하려고 이제 데리고 올 끼다 하면 민국이 형 보고 꼭 말리라고 막 그런 얘기하고 뭐 이 여자는 뭐 연애를 하고 하는데 결혼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리고 뭐 언제쯤에 만날 것이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전 여자친구였어요. 그 전 여자친구였고 그거를 내가 본인한테 얘기를 안 해줬지. 안 좋은 내용이니까 본인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 그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그때쯤 만날 것이다 했는데 그때쯤 만났고 그 여자랑 뭐 어떤 식으로 해갖고 뭐 잘 되려고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나보고 담배 너는 참 타고났다. 담배 펴도 넌 폐병 절대 안 난다. 그 얘기가 정말 인상 깊어갖고 나오자마자 이제 담배 빨고 그때 담배 싹 빨고 그리고 이제 민국이 형 보고 너는 방송 그거 계속 못할 거다. 너는 이제 연구직이나 혼자서 이렇게 방 안에서 뭐 골똘히 생각하거나 뭐 그런 직종에 어울리고 너는 방송하면은 좀 많이 힘들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민국이 형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결혼 같은 거를 얘기했을 때 이제 민국이 형은 40 넘어서 결혼하면은 좋은 섹시 얻어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했었고 나보고는 일찍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고 나보고는 적어도 빨리 할 거면 30 넘어서 하라 했고 막 그런 식으로 나는 그때 당시에도 그냥 나는 여건만 되고 뭐 배경만 갖춰지면 바로 결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민국이 형은 꼭 40 넘어서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마누라 바람난다 했어. 그 무당이 그냥 직설적이었어. 그냥 얘 다 얘기해줬어요. 마음 넘어서 결혼 안 하면 바람난다 했어 마누라가.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갖고 아직도 다 기억나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방송하는 거 이런 걸 얘기 안 했지. 해갖고 그런 걸 위주로 좀 물어봤어. 우리는 뭐 직장 이런 걸 어떻게 가져야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근데 나는 참 좀 신기한 게 가면은 나는 뭘 나보고 직업이 없대. 니는 직업이 없다. 니는 근데 어떻게 먹고 산다. 이 얘기를 해. 난 어이가 없잖아. 나는 그럼 뭐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된대. 설명이 안 되고 너 주변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이런 땅을 걷고 있는데 이 땅 밑에 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재물운들이 박혀 있대. 너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거를 꺼내 먹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계기들이 있을 거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꺼내먹기. 그리고 너는 뭐 평탄하게 뭐 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되냐고. 나 경찰을 해야 되냐 아니면 공무원을 해야 되냐 뭐 아니면 저기 뭐 회사를 들어가야 되냐 나 뭐 할고 얘기 물어보니까 넌 그냥 살래. 그냥 넌 씨발 넌 직업이 없으니까 그냥 살래. 좀 신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에서야 이제 뭐 이 스트리머, 유튜버, 뭐 BJ, 방송인의 개념, 인터넷 방송인의 개념으로 직업이 이제 좀 자리 잡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덜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때도 뭐 그때 당시 덜했어. 이 인식 자체가 유튜브도 막 빵 하기 전이고 이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거기 어디냐고? 그냥 나도 너무 신기하고 거기 점 보러 가고 싶어서 다시 갔는데 없어졌어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던지 아니면은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정확히 그 위치에 갔는데 없더라고. 다른 무슨 페인트 하시는 분이 1층에 계시더라고. 없더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안 계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거기 물어보고 싶긴 하네. 그 무당 분은 아직도 좀 인상이 좀 깊은 게 그냥 이렇게 되게 그냥 일반 평범한 주부처럼 생기신 이제 젊은 아줌마셨는데 밖에 이제 그 돈 받고 뭐 이렇게 예약 받고 하는 그 애기가 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생처럼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애가 여자애가 한 명 앉아 있었고 젊은 아줌마 되게 태연했어. 그냥 마치 올 사람이 왔다. 그리고 나는 뭔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듯한 그런 제스처 있잖아. 그냥 마치 맨날 하던 일을 그냥 또 하듯이 약간 맨날 우리네가 그냥 새벽 이제 12시 넘어가면 컴퓨터 앞에 이제 불 다 끄고 앉아가지고 이제 딱 하니 이제 싹 시즈 모드 받고 이제 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태연한 느낌이라갖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후크 선장 갱플랭크 존내 많네. 갱플랭크 존내 많아. 자, 미국 네바다주 호턴 광산의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얽힌 이야기들은 정말 많은데 이 네바다주의 호턴 광산에 얽힌 이야기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턴 광산 이야기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잘 없을 텐데 호턴 광산 그쵸?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잠깐 스톱하고요. 폐광산, 동굴 등을 찾아다니며 영상 올리는 유튜버 Exploring Abandoned Mine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12년부터 꾸준히 영상 올려왔다고 한다. 이 유튜버는 지질학자 출신이라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유튜버는 2013년 7월경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호턴 광산을 찾아 탐험을 하게 되는데 호턴 광산 주변은 대부분 산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이라고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킹스턴이라는 깡촌이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마을은 20km, 3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구글 지도 출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광산의 입구, 철사로 입구로 막아놓았고요. 위험 표지판은 덤으로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그 광산의 사진인데요. 모든 폐광들이 을에 그렇듯 음침하고 불길한 기운이 흐르고 광산 내부에는 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좀 더 깊숙한 내부에는 쇠사슬과 노란 튜브들이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요.
안쪽으로 꽤 들어가 동굴 입구를 찍고 있던 유튜버, 그리고 뒤를 돌아 동굴 내부를 찍는 순간 멀리 있는 쇠사슬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튜버는 갑자기 무언가의 존재를 느꼈다고 하고요. 불길한 예감에 이 유튜버는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쇠사슬이 움직이는 게 보고 싶으면은 아래 영상 2분 30초를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Looking down the tunnel here. 마치 누군가가 흔들어 놓은 듯하게 크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That 있죠. one chain is swinging back there.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끝났으면은 별거 아니었는데, 이 유튜버는 약 1년 뒤에 이 광산을 다시 찾게 됩니다. 1년 뒤에 다시 이 광산을 찾아가게 돼요. 잠깐만요. 전에 왔을 때 봤던 노란색 튜브는 여전히 매달려 있었고, 안개가 자욱히 깔려있고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쇠사슬과 안개의 콜라보 때문에 더 음산한 느낌이 드는데요. 광산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구조물이 어떻고 하는 둥. 드디어 광산 끝부분에 도착한 유튜버는 이상한 입구 같은 게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꽤나 많이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 첨부돼 있고, 근처엔 광갱이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너무 젖고 녹이 슬어 있어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유튜버는 광산 끝 부분을 비추면서 뭐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귀신 같은 목소리와 기계적인 소리가 울렸고, 심지어 사이렌 소리까지 울렸다고 합니다. 이 알 수 없는 소리에 유튜버는 황급히 광산을 빠져나오게 되고, 정체불명의 목소리 7분 30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here's a final parting shot of the end of the Horton Tunnel. And there's the ore pass with all the cascading water. And what the fuck is that? 이런 식으로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 무담 침입했어? 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 Who are you? You went far for the near us. 넌 누구냐? 너는 너무 가까이 왔다. 자, 이제 떠나라. 프랑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과연 그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주작인지 모르겠지만 평소 행실을 봐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면은 직접 찾아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집회 장소다, 사이비 종교의 집회 장소다, 아니면은 이제 여기 나라에서, 프랑스에서 이제 막아놓은 그런 장소인데 사람들이 자꾸 불법으로 침범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경고 라디오 문구를 넣어놓은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측도 많이 하곤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정체는 모른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체는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여기 이야기고요. 특히나 이런 장소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여기는 이제 프랑스인데, 미국 같은데 가면은 악마의 소리가 나온다는 폐광, 그리고 또 신의 소리,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을,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근데 소리들을 들어보면 기괴해. 하나같이 중성적인 목소리에, 영화 엑소시스트 같은데 보면은 여자 몸에서 남자 목소리 같은 게 나오고 이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보이스 톤을 가진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약간 중성적인 이렇게 막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지. 그런 것들. 자, 폐광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영화 마마라는 영화를 아세요? 이거 모션 테스트 영상이에요. 모션 테스트 영상이니까 요것도 좀 좀 기괴한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미리 죄송합니다. 트름 죄송하고요. 아까 핫도그를 많이 먹어서 미리 화면을 잠깐 돌려 놓으시고 잠깐 소리를 꺼놓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션 테스트 영상이었고요. 저분은 실제 살아계신 이제 배우분입니다. 재연을 하신 분은 이제 배우분의 연기예요. 동작 연기지, 동작 연기. 연기를 하신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이제 분장을 하시고 연기를 하신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좀 잘렸는데 이거는 뭐 저도 찾지를 못했어요. 사진을 몰라가지고. 마마라는 영화를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공포 영화인데 귀신의 표현을 되게 잘 해놨고, 그리고 깝툭티 이런 영상에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놔가지고 마마라는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스토리 자체는 뭐 예측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혼자 사는데 이런 거 보면 안 무섭냐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참 무서워했는데, 링 이거 처음 보면서 무서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런 거에 호기심, 그러니까 호기심이 공포를 뛰어넘는 바람에 저는 이런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자친구랑도 항상 공포 영화 찾아보고요. 안 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무당 분들이랑도 방송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공포심이 호기심이 공포심을 뛰어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코까지는 정말 발발 떨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봤거든요. 이불로 가리고. 영화 하나코라고 옛날에 있었어. 그거 나올 때 당시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그랬는데, 고학년인가?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봤어요. 하나코. 하나코라는 그 일본 인형 나오는 그 영화 있어. 공포 영화 옛날에.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아까 그 무당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무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당에 관한 이야기. 요거 보면은 딱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들은 이제 인스티드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올라온,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올라온 공포 이제 자료들을 제가 나름 이제 걸러가지고 중복 자료 포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합적으로 찾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이 자료는 여기에 있고 저 자료는 저기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물어보면은 보통 그런 제가 방금 말한 사이트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네이버 판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페 이런 데서도 이제 올라오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뭐 개드립 그 사이트에도 이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FM 코리아에서도 발췌된 자료들도 있어요. FM 코리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고, 오늘의 유머 여기에도 이제 공포 칸이 있어서, 근데 거기는 재밌는 게 별로 없더라고. 거기에서도 봤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일베에서도 올라오는데, 일베 자료들은 일단은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무서운 자료는 맞는데 말투가 엿같아서 일단은 다 거의 대부분을 배제시켰습니다. 정말 좀 새로운 자료 아니면은. 일베 그 사이트에도 공포 그게 있나봐. 근데 그 설명하는 칸에 말투가 엿같아가지고 그래갖고 거기 자료들을 좀 배제를 많이 시켰어요. 거기 뭐 이상한 막 그 전 대통령을 희화한다든지 그런 사진들이 올라온 자료는 아니었어.
일베라고 다 그런 자료는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공포 자료만 이제 딱 스크랩 돼 있는 자료인데 그 설명 풀이하는 말투가 엿 같아. 막 씨발 막 음슴체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말투를 써가지고 너무 역겨워갖고 그거는 좀 많이 뺐어요. 자, 다음 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렌챗에서 만난 무당녀 오늘의 마지막 자료입니다. 이건 썰이네요. 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입니다. 썰. 난 청각 장애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점점 청력이 안 좋아지더니 이제 보청기를 안 끼면 아무것도 안 들려. 성격이라도 좋으면 그닥 힘들지 않을 텐데 귀가 이래서 그런진 몰라도 사람들도 피하게 되더라고. 뭐 오덕이라면 오덕이지. 친한 친구들은 몇 있는데 걔들이랑도 바빠서 잘 안 만나게 되고 맨날 엄마가 나 붙잡고 우는 것도 지겨워서 그냥 혼자 살거든. 귀 빼고는 다 멀쩡해. 28이고 졸업을 했는데 그냥 백수고 받아주는 데도 없더라. 암튼 어렸을 때 열을 심하게 앓고 나서부터 서서 이렇게 되고 암튼 그래도 보청기를 끼면 어느 정도는 들려서 다행이다. 근데 한 감각이 무뎌지면서 다른 감각이 예민해지는 건지 뭔지 자꾸 이상한 일을 겪게 되더라. 특히 난 귀로 들리더라고. 약간 아슬하게. 아슬하게 들린다는 표현 엄청 오랜만에 듣네요. 아슬하게 들리더라고. 오늘 할 이야기는 2달 전에 겪은 이야기다. 아직도 소름이 끼치지만 한번 해볼게. 그러다 우연히 하루 종일 하는 게 컴퓨터밖에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화상 랜덤 채팅을 했는데 이게 괜찮은 거야. 너무 재밌고. 그때를 시작으로 집에서 혼자 할 짓 없고 하면 한두 번씩 접속을 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보다 사람 대할 때는 위축되고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이거 은근 자주 들어가게 되더라고. 어차피 뭐 밖에서 만난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없었으니까. 근데 어떤 여자애랑 자꾸 마주치게 되더라고. 사람도 많은데 자꾸 만나니까 인연인가 싶었지. 사실은 인연 드립치고 꼬시려고 했던 의도가 더 크지만 얼굴도 이쁘장한 게 오빠 오빠 하면은 마냥 좋더라고. 여름쯤이었는데 더 좋았던 건 걔가 가끔 끝나시를 입고 로그를 낼 때가 있어서 더 좋았다. 근데 얘가 자꾸 야시시해지는 거야. 가끔은 신난다고 노래 틀어놓고 춤을 추고 자기 가슴이 커진 것 같지 않냐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솔직히 난 좋았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센 것을 요구해올 때도 있었어. 그냥 난 좋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줬지. 근데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화면에 걔만 나타나면 자꾸 꼬리를 세우고 빳빳하게 노려보더라고. 고양이가 그러니까 괜히 섬찟섬찟하더라. 얘한테 뭐가 있나 싶기도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신 차렸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루는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새벽 3시쯤에 만나자고 하더라고. 뭐 그러자고 했지. 평소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꼭 스피커를 켜라는 거야. 난 집에 들어가면 보청기를 빼거든? 그래서 귀찮다고 했더니 표정이 무섭게 변하더라고. 노출증처럼 자기 신음소리를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건가 했어. 어차피 뭐 대충 넘기면 되니까 보청기도 다시 안 꼈고. 근데 자기도 나도 다 벗고 하자는 거야. 영상으로. 근데 느낌이라는 게 섬뜩하기도 하고 평소랑 달라서 이상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싫다고 했어. 그랬더니 걔 눈에 흰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리얼 시겁했어. 그리고 눈이 돌아가더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그리고 무당들이 신내렸을 때 갑자기 변하는 목소리 알아? 걔가 그 목소리로 빨리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처음에는 완전 쫄아서 얘가 싶었는데 얘가 뭐 생략돼 있네요. 얘가 미쳤나 싶었는데 내가 보청기를 안 꼈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 스피커 집어던지고 쌩 난리를 쳤지. 근데 계속 들리는 거야. 보청기 꼈을 때보다 선명하게. 빨리 하라고 왜 안 하냐고 그때 느꼈지. 아 뭔가 있구나 싶었지.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귀가 이렇게 된 이유로 그런 쪽이 예민해졌다고. 진짜 레알 소름 끼치더라. 걔는 계속 웃고 있고 그 걸걸한 목소리는 계속 들리고. 진짜 소름 돋고 죽을 것 같아서 아예 컴퓨터 선을 뽑았어. 그때부터 문자가 오더라고. 왜 안 들어오냐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계속 씹으니까 혼자 화를 냈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미안한다고 빌었다가 레알 미친 것 같이 행동하더라. 무슨 다중이도 아니고. 그래도 계속 씹으니까 전화가 오는 거야. 한번 받아봤더니 빨리 다시 들어오라고. 아니면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라고. 이 전화 받고 나서 컴퓨터만 봐도 오싹한 거야. 그리고 얘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친구네서 한 이틀 살고 친구랑 같이 돌아오니까 대충 상황이 정리되더라. 그 여자애로부터 연락도 안 오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지. 근데 얼마 후에 전보로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부탁한 친구가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 근데 그 무당이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사내 놈이 어디서 그런 음기를 묻히고 다니냐고. 기분 나빠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한테 꼭 안 듣고 가면 후회한다길래 앉았다. 혹시 요새 여자랑 관련된 이상한 일이 있지 않았냐고 묻길래 설마 하면서 그 얘기를 꺼냈어. 결말부터 말하면 나는 죽을 뻔한 거더라. 왜 장군 모시는 무당도 있고 동자신 모시는 무당도 있잖아. 그 귀신들이 무당들 몸에 붙어있는 건 다 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림굿 받을 때 정말 죽어도 받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좀 위험하지만 그 귀신 한을 풀게 해줘서 내보낸다고 한다. 근데 이 웬만한 영역으로는 자칫 해주는 무당이나 받는 사람이나 위험할 수 있어서 잘 안 해준대. 근데 붙는 귀신이 영급이 낮은 처녀 귀신일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그냥 일반 남자랑 영적으로 하게 한다고 그런다고. 진짜로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 그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몸이 극심하게 상하고 절대 안 나간다고. 어쨌든 그렇게 일반 남자랑 영적으로 하게 하면은 그 귀신이 점점 그 남자에게로 옮겨간대. 그러면서 신내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대신 그 남자는 1년 안에 앓다가 죽거나 대신 신내림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 하루 종일 귀접을 한 상태로 가서 혼수 상태로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잠깐만. 그 여자애가 그걸 하려고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보청기를 안 꼈는데도 소리가 들린 것도 그 때문일 거라고 하시고, 가끔 채팅할 때 연기 같은 게 보여서 담배 피는 거 아니냐고 장난쳤던 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무당들이 피우는 향 같기도 하고, 고양이가 몸을 세웠던 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그때 이후로 렌쳇은커녕 컴퓨터도 잘 안 만져서 걔가 아직도 거기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아이디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대강의 이미지를 설명해줄게. 조심해. 단발에 약간 화장 진하게 하는 클럽녀 스타일이야. 이쁘장하고. 암튼 렌쳇에서 이쁘장한 여자애가 먼저 야한 거 하자고 하면 진짜 조심해. 너네 그러다 죽을 수 있어. 내 친구도 그 사이트 가끔 들어가는데 우연히 걔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암튼 읽어줘서 고마워.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하나 난 이제 과조 알아. 어떤 사이트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렌쳇.com 여기가 맞다. 지금은 안 들어가지네요. 예, 지금은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무튼 요렇게 해서 썰이었고요. 근데 요거 좀 비슷한 내용을 저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 무당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그 친구한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호기심에 물어봤거든요.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한대. 그러니까 요 보면은 이 썰에 보면은 이 여자가 귀신을 떼어내려고 하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은 귀신에 쓰여서 그 무당이 이제 뭐 귀신이 시켜서 그 처녀 귀신의 이제 한을 풀어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신발을 바꾸자. 무당들은 이제 그 신발이 떨어져 간다고 하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뭐 신발이 떨어져 갖고 막 이렇게 뭐 통찰력 같은 것도 이제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신통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사람들을 보면은 다 막 이렇게 뭐 사주가 아까 봤듯이 사주 좋은 거 뭐 아니면은 뭐 좋은 조상신이 뭐 지켜주고 있다는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 그런 거를 뺏어오기 위해서 일부러 접근하는 이야기를 난 들었어.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가족인지 친척인지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가족이 아니라 지 아는 사람 얘기였다. 그거 일부러 이제 신발을 얻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그 남자를 만났대. 근데 자기 눈에는 보이니까 엄청 그 남자에 붙어있는 그 신 같은 게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들. 막 진짜 막 G.O.D 갓 해가지고 그 신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귀신. 그 귀신이 너무 뭐 영적으로 뭐 센가봐 뭐가. 그래갖고 그 신을
자기 몸에 받고자 그 남자한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사귀는 지금 젊은 여자였어. 젊은 여자인데 무당인 거지. 일도 접근해서 막 꼬시고 막 좋다 자기야 해갖고 사귀게 됐어. 그래갖고 이제 사귀자마자 막 술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술 마시고 그렇게 된 거야. 좋은 곳으로 간 거야. 가자마자 막 엄청 막 진짜 격렬하게 막 하고 막 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몸이 막 안 좋대. 몸이 막 안 좋아졌대. 그 남자가 막 몸이 안 좋아지고 막 시름시름 앓았대. 그게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갖고 뭔가 싶어갖고 막 여자친구 나 몸이 요즘 안 좋다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는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뭐 그냥 쇠약해진 거 신경 쇠약이다 뭐 이런 진단 뜨고 갖고 얼마 안 가서 근데 갑자기 여자가 뜬금없이 이별을 고합니다. 우리 그만 만나자 이제 너 못 만나겠다 뭐 별의별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제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 쌩한 거야. 갖고 그 남자는 너무 이게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무슨 싸운 것도 아니고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럴까 싶어갖고 막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아봤대. 뭐 같이 이제 그 여자 그 친구랑 이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뭐 물어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직업이 무당이었던 것이 알려졌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고 그러고 찾아가가지고 만났대. 그 무당집 가고 찾아서 만났는데 올 걸 알고 있었나봐. 그리고 얘기를 솔직하게 이제 했대요. 사실 너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고 너가 모시고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뒤에 붙어있는 그 신이 너무 탐났고 나는 신발이 떨어져 가는데 그 신 때문에 너한테 접근을 한 거다. 그래서 너는 알게 모르게 너한테 뭐 부적이 아니라 그 뭐지? 나한테 있는 뭐 그런 것들을 갖다 붙이기도 했고 너한테 먹인 것 중에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귀면서 그 단기간에 했던 행위들이 그 신을 뺏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뭐 무당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뭐 결집해가지고 싹 다 총공세를 부었겠지.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잠자리를 가지면서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뭐 좋은 기운을 뭐 뺏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 무당은 온갖 공세를 다 했나봐. 뭘 또 먹이고 뭘 갖다 뭐 머리카락 같은 걸 갖다 넣는다든지 몰래 뭐 베개에다가 뭐 베개 솜에다가 빼고 솜을 빼고 머리카락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했나봐. 그런 썰을 들었는데 그런 무당들이 많이 있대. 그런 그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신발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특히 유명한 무당일수록 더 그런데 유명한 무당 잘 나가는 무당일수록 이게 신발 같은 게 영원하지가 않대요. 계속 내가 신내림을 받은 상태로 쭉 평생 가는 게 아니래. 그리고 귀신 같은 것도 막 보이고 대화가 들리고 뭐 이런 게 와도 평생 지속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뜬금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다행히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하면은 무당들도 사람이니까 좋잖아. 직업이 무당인 거지. 가족들 평범한 사람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찾게 된다고 하네요.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왜 무당들은 대부분 여자일까? 아닙니다. 남자들도 많아요.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당이라고 딱 하니 이제 이렇게 그 표시 있잖아. 그 무당 표시. 그거 안 달아놓고 동네 이제 그 저 구석에 철학관 같은 데 가면은 철학관인데 가면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뭐 점괘 운세 이런 거 이제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알고 보면 이제 신점일 수도 있고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철학관이랑 뭐 무당이랑 좀 비슷해. 자, 이런 개 쌈노잼 치는 채팅도 좀 책임 좀 줄게요. 존나 분위기 산통 깨는 이제 눈치 없는 새끼. 새끼. 저런 것도 좀 채팅 좀 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볼 내용은 여기까지고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뭐 2시간 딱 했는데 토요일날 11시에 매주 진행하는 게 괜찮겠죠? 토요일 11시 토요일 11시에 해가지고 쭉 그 하는 게 괜찮겠죠? 토요일 11시 금요일보단 토요일이 나을 것 같은데